자, 우리가 외환위기 때 제일 이상했던 게요. 그 1년 전에 OECD를 가입했다면서 이제 글로벌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고, 신지식인이라는 말들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퍼뜨리고, 그리고 마치 한국이 선진국이 된 양 이야기하면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정부가 칼을 뽑아들고 굉장히 설쳤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국 사회가 그냥 중진국 정도의 안정적으로 진입한 수준이지 선진국으로 갈 때도 아니었고, 97년부터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 여러 나라에 외환 유동성 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당시 아시아 각국들이 무분별하게 외자를 갖다가 차입해서 과잉 투자를 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무분별하게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입해서 과잉 투자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대우의 세계 경영 이야기가 나오고, 비저로 세계 경영을 하려다가 자기만 경영하고 망했죠. 그리고 빚은 국민한테 떠넘겼습니다. 국외적으로는 태국 등에서 통화 위기가 발생했고, 동북아시아 전체에 경제 불안이 있었어요. 당시 한국만 IMF 외환위기를 맞은 게 아니라 97년 아시아 금융위기라고, 그래서 아시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 사태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태국이 타격을 받았고, 자, 한국은 지표상으로는 이 두 나라보다는 덜했지만은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었고, 홍콩,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마카오 등도 침체에 시달렸고, 브루나이, 중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도 우리보다는 덜했지만 충격을 좀 받았고, 아시아 유일한 선진국이던 일본에도 당시 경제 침체에서 좀 회복이 되려다가 외환위기에 이 아시아를 뒤덮은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경제가 꺾여버리면서 장기 침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외환위기 때 당시 무분별한 단기 차입에 의존하던 국내 기업, 그 돈이 또 외자의 단기 차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채 기간이 만료되면서 아시아 경제가 이게 빚에 의한 과잉 호황을 빚고 있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겠다 하고 외국 자본이 아시아에서 빠져나가고, 외환 보유고가 순식간에 바닥이 나고 충격을 극복하지 못할 만큼 단기간에 기업들이 파산, 부도, 대량 실직이 됐어요. 왜 그런 거 아니? 환율이 순식간에 2천이 넘어가 버리고, 금융기관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니까 흑자로 잘 운영하던 사람들한테도 다 빚을 갚으라고 하고 이 차입을, 대출을 중단해 버렸죠. 그러니까 흑자 부도가 발생해 버리고, 이러면서 한국이 돈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고, 굴욕적인 항복 문서를 쓰면서 엄청나게 세게 대가를 치렀죠. 95년에 성장률이 9.6%에서 96년에 7.9%로 떨어졌고, 그게 이제 경제 침체가 오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불황의 조짐이 있다고 막 떠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7%라도 낮지 않은 성장률이라고 언론들 호들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한국이 계속 성장하지 한국의 성장이 무너질 거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성장률 감소가 수출 감소, 대외 채무 폭증과 맞물린다는 것을 이해도 못했고, 금융기관인이 부채를 갖다가 통제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기업들은 구조 개선 노력도 안 해서 이제 외환위기가 일어났고, 그 속에서 대기업, 은행, 금융기관이 수십 개가 무너지고 대규모 실업, 대량 부동산 매각, 금융 불안이 되면서 당시 뉴스의 내용 중에 요즘 직장을 잃거나 생활고에 시달린 가정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이 울타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자, 한국이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를 맞이했고, 김영삼 정권은 그야말로 우스꽝스럽게 퇴진을 당해서 역대 가장 저평가를 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IMF가 한국의 부동산 위험을 경고해서 빚내서 집사라고 조장을 할 때가 아니다. 한국의 부동산 위협이 매우 위태롭다. 자, 그렇게 했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죠. 지금 미국에는 금리가 올라가는데 한국에는 금리를 동결한다고, 그리고 대출 금리를 낮춘다고 말하면서 인위적으로 역행하고 있고, 은행들이 뭐 돈을 모아내서 그걸로 금리를 낮춘다라는 웃지 못할 전근대적인 일까지 하고 있어요. 은행이 높게 폭리를 취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지적해야지. 그래서 4조 원 이상의 과잉 이자를 받았으니까 토해내라고 쪼는 거는, 시진핑이가 지금 처음에는 빅테크를 때리고 이제는 금융권을 때리면서 6개 대형 국유은행 CEO를 불러가지고 이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걸마들 부패를 조사하라고, 이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중국의 금융권과 중국 공산당 핵심 관료들 사이에 부패가 하루 이틀 된 일도 아닌데 이제 와가지고 은행을 조지고 있다는 게 이 시진핑이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자가 반부패 하는데 시진핑이 지부터 부패해서 깨끗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 측근들이 부패해서 깨끗하겠어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지금 덩소평이 손녀 사이까지 징역 18년을 때렸어요. 부패로. 그래서 반부패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중국이 여태까지 부패에 의존한 인프라 투자를 가지고 경제를 성장시켜 왔다고 쇼를 했는데, 이제 이게 비효율로 국가적인 막대한 손실로 중국 경제가 흔들리니까 이걸 이제 책임을 전가해서 금융기관 때문이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금융기관들이 부동산발 그리고 다중채무자발 폭탄에 지금 휩쓸려 갈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중채무자 172만 명 720조에 이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5개 금융사 빚을 낸 사람이 110만 7천 명이고, 자, 이들이 지금 수백조의 빚을 지고 있어요. 부동산 PF, 부동산 건설업 대출 관련 내용이 200조가 넘을 걸로 보이고, 여기에서 지금 터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중소증권사, 보험사, 그리고 그리고 여신 전문 회사, 캐피탈, 카드사. 자, 이 순서대로 다 터지고, 그리고 코인도 터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 국민들 중에 빚이 있는 가구 100곳 중에 5곳이 전 재산을 처분해도 빚상환이 불가능하다 그러고, 제2금융권에서는 이 비중이 20%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기를 연장시키고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고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건설업에서는 이제 터지는 거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단계예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국가가 통제, 감시, 그리고 규제로 이 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금융권에 대해서 감독 그리고 수사를 강화해서 부실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PF 사업장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터질 거는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가 시간을 끌고 아니라고 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양 부어봤자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요,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당장 어제 저녁부터 금리가 상승할 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부총리는 상저하고라고 하는데, 자, PF 대출 사고가 터진다고 국제기구도 이야기하는 마당에 건설업계 스스로도요, 지금 건설업이 한 4년은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하반기에 가서 나아질 거라는 것이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소비가 활성화, 그리고 건설업 부동산이 되살아나, 이런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이죠. 그것뿐입니까? 물가가 하락한다?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마당에 물가가 어떻게 하락합니까? 자, 금리도 올라가죠. 자, 소비가 는다라는데 카드사에서는 전체 카드 사용 2.2,
법인카드 8%가 지금 2월 달에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법인들이요, 이제 카드 못 쓰게 해요. 그리고 개인도요, 3월 달에 축제라고 반짝 늘었다고 좋아할 일 없어요. 이제 개인들 쓸 돈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27%, 31%가 지금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이 되어가고 있고, 대기업들은 재고가 지금 폭증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겉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를 말하고,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 그렇게 떠들면서 실제로는 지금 터질까봐 뒤로 손 쓰고 압력 넣고 주무르고 감추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다고 안 터지고 정부가 손 쓴다고 터지는 게 막아지겠습니까? 정말로 자유를 존중한다면 터지는 거는 터지게 놔둬야 되는 거고, 그런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국민에게 잘 알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죠. 자유시장 경제 운운하면서 왜 경제 위기를 갖다가 덮으려고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래서 통제된 적이 인류 역사상에 한 번도 있느냐. 위기가 터질 거를 통제한다고 안 터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저 지금 전지전능한 미국의 월가도요, 은행 위기나 현재 부동산 위기 등을 수습할 능력이 없다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한국이 무슨 수로 그걸 통제합니까? 꿈에서 깹시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